재심조차 무기징역 구형, 공안검찰 웬 말이냐. 재심조차 무기징역 구형, 공안검찰 웬 말이냐. 재심조차 무기징역 구형, 공안검찰 웬 말이냐. 1974년 10월 통역당 재건이 조작 사건의 재심 사건조차 17년 옥고를 치른 박길의 선생께 과거 금보안사가 불법 체포 감금, 고문 폭행과 가혹행위, 허위 자백 통해 조작 기소한 불법 수사 반성은커녕 선고 6일 전 무기징역을 구형한 천인 공로할 공안검찰 규탄한다. 재개된 병고 기일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과 전국적으로 무죄 선고하여 고 박길의 선생 및 재심 청구인의 명예를 회복하라. 기자회견 1인 피장녀 발언입니다. 아버지 고 박길의 선생 무죄 선고 촉구. 저는 고인이신 아버지 선생 박길의 선생의 재심 사건 재심 청구인 장녀 박영숙입니다. 47년 전 아버지가 구금되기 전에 대학 2학년인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버스 통학길과 학교 교정까지 미행당해 두려웠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 박길의 선생 사건이 터졌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온몸이 밧줄에 묶인 채 줄줄이 일행들과 대문에 들어서는 수갑찬 아버지의 처절한 눈빛은 지금도 잊지 못할 악몽입니다. 아버지 박길의 선생이 가점 누명을 쓰고 사형수로 옥살이를 할 때 사형수의 아내라는 기막힌 소리를 들으며 옷바라지를 하던 어머니 41세, 동생은 9살, 13살, 16살로 간첩의 자식이라는 비웃음 속에 가슴 아픈 사춘기를 보냈고 혹독한 군생활을 겪고 저는 힘겹게 대학을 졸업했지만 신원조의 문제로 취업할 수 없어 전북 시골학교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도 신원조의 문제로 학교에서 쫓겨나 많이 당황했습니다. 서대문 구치소에서 아버지 박길의 선생의 면회를 할 때마다 흰 제수복에 고무신을 신고 평소처럼 건강해라, 오뚜기처럼 일어서거라, 기술을 배워라, 어머니 잘 모셔라, 고맙다 하시며 슬픈 눈빛으로 되돌아서는 아버지의 부은 얼굴과 초췌한 모습에 엉엉 울었습니다. 9사1생으로 아버지 박길의 선생은 우여곡절 끝에 17년 만에 석방되었지만 이미 고문과 오랜 옥고로 온몸이 병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초라해진 모습에 너무나 슬프고 억울해서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집은 망했고 예기치 않은 불행 속에 수십 번의 이사와 온갖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되돌릴 삶을 버티신 어머니가 계셨기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지금 89세 노령이신 어머니 서순자 여사는 살아계실 때 꼭 남편의 무죄 판결로 명예가 회복되어 우리 집안의 뿌리 깊은 한이 풀리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간첩의 자식이라는 끔찍한 누명을 쓰고 무시당하며 너무나 비참하게 살았던 우리 가족들의 피맺힌 억울함이 풀리고 고인이 되신 아버지 박길의 선생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반드시 양심 있는 재판부에 무죄 판결 선고를 촉구합니다. 2021년 7월 27일 재심 청구인 박영숙. (2018년) 노 141 고 박길의 재심 사건, 재심조차 무기징역 구형, 공안검찰 웬 말이냐. 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는 민주열사 2번 죽이는 무소불위 공안검찰이더냐. 한평생 민족민주평화통일 위해 헌신하신 고 박길의 선생에게 무죄 선고하여 명예회복하라. 고 박길의 선생을 불법 체포 감금, 고문 폭행과 가혹행위, 허위자백 통한 불법 수사로 조작 기소하여 유죄 및 사형을 선고한 국가는 즉각 사죄하라.
사면 복권까지 받은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재심조차 무기징역 구형, 공안 검찰 웬 말이냐. 검찰은 적방 화장격 파렴치하고 무자비한 무기징역 구형 취소하고 무죄 구형으로 서술결혼 과거 국가폭력 만행 등을 즉각 사죄하라. 진정서와 기자회견문입니다. 재심조차 무기징역 구형 공안검찰 웬 말이냐.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18년 제노 141고 박기래 선생 재심사건 무죄 선고 및 명예회복을 위해 약 3년간 억울함을 개진해온 재심 청구 무죄 취지에 동의하고 박기래 선생 뜻을 존경하며 계승하고 있고, 억울한 박기래 선생의 재심 사건조차 검찰의 독단적이고 무자비한 무기징역 구형 의견에 매우 부당함과 부적절함을 규탄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유족 재심 청구인들과 아산 박기래 기념사업회 회원 동지 선생 각계 시민 대표들입니다. 고 박기래 선생은 1926년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주경야독하면서 많은 학문을 익히신 지식인이었고, 1946년 이후에는 몽양 여운형 선생을 도와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으며, 1968년에는 조국의 민주화와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해 민주수호 종제를 결성하는 등 군사 독재 정권 타도와 민주화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일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또한 경범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는 준법 시민으로서 늘 단합을 강조하신 신념 때문에 우리나라의 분단된 현실을 안타까워하셨고, 민주주의 수호와 민족 통일이 그분의 염원이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조국의 민주주의 수호와 민족의 자주 민주 평화 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분을 민간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국가 권력군 보안사는 1974년 10월 5일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어 불법 체포 감금한 후 기타 정기고문, 불고문 등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생명을 위협하는 고문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여 조작된 받아쓰기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고,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그 허위 자백에 근거하여 74 고합 746호로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고 박기래 선생은 2012년 1월 13일 세상을 떠나셨지만, 유족들은 박기래 선생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명예회복을 위해 2018년 12월 12일 서울고등법원 2018 제노 141호로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재심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무죄 취지 재심 청구를 그대로 인용해 2020년 5월 6일 재심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재심 사건은 진작 종결 및 무죄 선고가 되었어야 함에도 검찰의 반복되는 불성실한 검토 등과 부적절한 행태로 결심 공판 이해, 선고 이래 등 총 3회 기일이 연기 속행 및 재개되었고, 현재 7차 공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즉, 이 재심 사건은 원래 2021 5월 18일 결론을 종결하였고 2021 7월 6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선고 6일 전에 갑자기 검찰이 무기징역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서면으로 구형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2021년 8월 30일로 변론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약 3년 가까이 걸린 박기래 선생 재심 사건 진행 도중에도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며 사건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원래 변론을 종결하려 했던 2021년 3월 25일 결심 기일을 지연시켰고, 이어 2021년 5월 18일 결심 공판에서도 또다시 재심 사건 검토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구형 의견을 진술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구형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재판장이
재심 개시와 재판까지 늦어져 죄송하다고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무소불위의 남용과 독선의 수법으로 결심기일을 5개월 이상 자의적으로 지연시키며 무죄 취지 재심이 개시돼 재판을 매우 부적절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후 재심 사건 선고 일주일 남기고도 제출하기로 한 서명 구형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선고 6일 전에야 후한산 작성 도서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본인 법정 진술로 공소 사실을 인정하였고 공범자들의 부합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된다 라는 취지로 재심 개시에 반하는 선임 공로할 무기징역형 구형을 논거 없는 2페이지 의견서로 달랑 제출하며 너무나도 억울하게 17년 운권을 치른 고 박일의 선생과 그 유족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일의 선생과 공동 피고인들 진술은 서슬이 시퍼렇던 군부한사로부터 너 하나도 죽어도 표시 않는다. 죽고 싶지 않으면 불러주는 대로 써라. 라고 협박을 당하고 살인적인 고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임의성 없는 결과이며 이후 검찰에서조차 고문과 폭행을 당하여 그들이 시키는 대로 강압적으로 작성된 허위 자백에 불과합니다. 당시 불법 체포 고문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군관사 수사관들과 수사검사가 원신 법정에 참석하여 신문을 하였기에 피고인들은 당시 공포심이 해소되지 않은 채 또다시 군관사로 끌려가거나 후환이 두려워 수사기관에서와 동일한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박길의 선생을 비롯한 공동 피고인들의 원심 법정 진술 또한 고문 폭행과 가혹행위로 조작된 임의성 없는 진술이란 점은 재심 사건 기록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검찰은 박길의 선생의 유죄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거 설치도 없이 막연하고 성의 없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또다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구형을 내리면서 피고인과 유족들을 두 번 죽이고 있는데 재판부에서조차도 매우 부적절하고 재심 사건에서 이례적인 구형 의견이라 지적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무자비한 군사 독재 공안 검찰 및 공갈 구형 불법으로서 이는 지탄마다 마땅합니다. 또한 선고 6일 전에야 제출한 갑작스런 무기징역 구형 의견은 재판부가 수십 페이지의 판결문을 작성할 시간과 변호인 및 재심 선고인들이 반박할 시간조차도 주지 않고 판결 선고도 방해하며 또다시 지연시키려는 저열하고 부적절한 행태로서 이와 같은 무소불위의 파렴치한 검찰의 구형 의견과 비열한 재판 진행 행태에 치가 떨려 도저히 이를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선고 6일 전에야 서면으로 무기징역을 고용한 것은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방해하고 대본이나 결심과 선고를 지연시키는 행태로 재심 개시 취지에도 완전히 반하는 법정 농락 행위라 아니할 수 없기에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본 재심 사건의 원심 공동 피고인이었던 이동현 씨는 서울중앙지법 법원 217 재고합 62호로 이미 단독으로 재심을 청구하여 2018년 11월 1일 불법 체포 고문 폭행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 받아내어 조작 기소한 사건임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아울러 박길의 선생의 원심 사건에는 등장하지 않는 피고인들이지만 1974년 동명의 통합당 대권이 조작 사건에 연루된 지정관부의 5명도 서울 고등법원 2013 제노 93호로 2018년 6월 26일 모두 무죄 선고가 난 것처럼 이 사건은 당시 유신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 자행되었던 전 당위적인 국가폭력 허위 조작 사건입니다.
박기래 선생 재심 사건의 본질은 군사 독재 정권 시절 일반인 민간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군보안사가 피고인들을 불법 체포 및 감금을 한 후 피고인이 쓴 진술서는 다 찍어버리고 죽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쓰라라고 협박하고 고문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통하여 허위 자백을 받았으며 검찰에서도 억울함을 이야기하면 또다시 폭행을 당한 후 다시 군보안사로 끌려가 고문당하는 것이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을 고문 폭행했던 군 보안사 수사관들과 검찰이 동석하고 있었기에 도저히 생명을 위협하는 후환이 두려워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위법 증거들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티네틴 사용 및 유죄가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을 불법 체포, 감금, 고문 폭행 및 조작 등한 군 사건은 1974년 10월 뉴스를 2주간 장식했던 조장명 통역상 재건이 조작 사건인데 불법적이고 위법한 방법을 통해 만들어낸 증거로 피고인들을 처형한 사건이며 사형 집행 2명, 의문사 1명 등 3명이 당시 억울하게 죽고 시신은 하루에 실려 나왔으며 유족은 자살로 화장되는 등 온갖 형용할 수 없는 비극이 벌어진 신에 치고 한내 친 사건으로서 박기래 선생을 비롯한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들 및 그 유족들은 명백한 국가폭력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억울한 불법 체포, 감금, 고문 폭행, 조작 기소된 국가폭력 사건인데 박기래 선생은 박정희 군부 독재 유신 정권에 위법한 사형 판결 선고 이후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무기징역 감형에 이어 징역 20년으로 2번 감형된 후 7년 만에 5방 구형되고 거기다 붙여 이거 안 들려. 김대중 정부 때에는 사면 복권까지 받으셨습니다. 이는 이 사건이 국가폭력 조작 사건임을 대한민국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당시 국내의 구명운동을 통해 이를 이끌어낸 것이기에 지금의 상황은 공안 검찰로 돌아가는 과거 상황과 다를 바 없는 정치 검찰의 망악과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만년의 핏줄을 이어온 하나의 민족이고 위대한 민주시민입니다. 따라서 촛불 혁명의 초심을 잃지 말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정의롭게 진정한 민족 자주 평화 통일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죽은 자 앞에 산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는 양심으로 세계 유일 분단의 고통을 짓밟으며 분단을 유지하려는 외세와 가장 적폐의 근원이고 외세 예속 독재 정권 장기 집권의 도구였던 반민족 반통일 세력들을 물리쳐서 물러가게 해야 하며 혈세 출혈 국방 및 군사 긴장 조성과 총력정이 없는 하나의 강토, 하나의 민족인 평화 국가를 위하여 저항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익의 대변자라 자칭하는 검찰은 과거 정치 검사들의 가호를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100배, 1000배 사죄하여도 모자랄 판에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계속 검토 미진 남용으로 부적절하게 재판을 지연하고 농락하며 방해하다가 적반하장격으로 무책임하게 논거 없는 부실한 2페이지 의견서로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무자비하게 천인 공로할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검찰의 행태와 처사는 위법 수사를 인정하여 재심을 개시한 재심 개시 결정 및 47년 피맺힌 억울한 피고인 측이 계지만 무죄 취지의 재심조차 또다시 짓밟는 것이고 정의와 공정과는 동떨어진 반행적인 부당한 행위이자 박기래 선생과 유족을 2번 죽이는 만행입니다. 박기래 선생의 재판은 사실상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공안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공안사건은 지금 당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적어도 73년 전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박기래 선생은 아주 의기에 찬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외세에 기생하는 독재 정권과
분단을 거부하고 최고 적폐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적폐 정산중에 최우선으로 앞장서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공안 사건의 조작이기에 검찰은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덮어버리거나 되풀이하지 말고 각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기래 선생의 사건처럼 우리 현대사는 일그러져 있습니다. 일그러져 있는 이 현대사를 바로잡는 길은 바로 박기래 선생의 재판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박기래 선생의 재판을 바로잡는 방법은 바로 공안, 정치, 검찰이 작성하며 물러가야 되는 것이고 양심적인 판사가 깨끗하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박기래 선생의 본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하여야 이 땅에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고 판사들의 양심이 바로 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살리는 길입니다. 정부와 국가 권력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잘못이 있다라고 사죄하며 무죄를 선고했을 때 그 국가가 안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민주시민으로서 검찰의 비상식적인 부당한 재판 진행 행태와 재심조차 적반하장격 선유선유와 무기징역형 규형으로 또다시 피고인과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파렴치한 만행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를 알리고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서 더 발전하여야 하기에 이상과 같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합니다. 이상 바로잡아야 할 고 박기래 선생 재심 사건 검찰 규형 부상과 무죄 선고 명예회복 촉구를 위해 민주시민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1922년 7월 아산 박기래 기념사업회 및 시민탄원서 서명을 일조. 재심조차 무기징역구형 공안검찰 웬 말이냐. 재심조차 무기징역구형 공안검찰 웬 말이냐. 재심조차 무기징역구형 공안검찰 웬 말이냐. First.